연이은 국정농단 파문이 시국선언에서 장외투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순실 사태 이후 이어지고 있는 청와대와 정부의 인사가 호남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 순천시민운동본부가 시국선언과 함께 출범했습니다. 구형그룹은 K스포츠재단과 세무조사 무마 로비가 오갔던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남해안 관광의 비전을 관광 선진국에서 찾아보는 관광기획, 해양레저 스포츠의 천국, 인도네시아 발리의 사례를 현지 취재했습니다. 순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설립된 지 3년 된 상권활성화재단이 예산 지원 중단으로 해체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사과와 개각 등 정부가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면 할수록 시민들의 분노는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국선언이 이제는 장외투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촛불을 들었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 당원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며 퇴근길 시민들에게 하야를 촉구하는 서명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분하고 억울하고 정말 허탈한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동당 광주시당은 광주 충장로에서 1인 시위와 함께 거리 선전을 시작했고 전남대 총학생회는 성토대회를 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대통령의 퇴진을 비는 시국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광주 지역 7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은 비상시국회의에서 본격적인 대통령 퇴진 운동과 장외투쟁을 결의했습니다. 현수막 달기, 경적 울리기, 서명운동 등 구체적인 행동을 제안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주권자들의 무서운 힘을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줍시다. 민중을 개돼지로 생각하는 저들에게 민중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대단한가를 보여줍시다. 박근혜 퇴진 광주운동본부는 주말엔 시국 촛불대회도 예고했습니다. 최순실 씨 국정농단에서 시작된 시민들의 허탈과 분노가 대통령 퇴진 요구로 이어져 이제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여권의 최병국, 이재호 전 의원이 공동대표인 늘 푸른 한국당이 호남에서 창당대회를 가졌습니다. 총선 이후 처음으로 신생 정당이 나오면서 대선을 앞두고 정계 개편이 예상됩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늘 푸른 한국당은 지난달 대전시에 이어 광주와 전남에서 시5당 창당대회를 열었습니다. 합리적 중도 보수를 내세워 정의, 공평, 약자 복지를 개정 헌법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만 내 등 뒤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나라가 돼버립니다. 우리 늘 푸른 한국당은 이런 나라를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권에서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김무성 전 대표가 새 한국의 비전과 미래혁신 포럼을 앞세워 대권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더민주 비대위 대표도 정의화, 윤여준 등 유력 정치인과 만나면서 전국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두 정객이 잇따라 목포를 방문하면서 지역 정가에도 미세한 파동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거취도 대선의 변수로 꼽히지만 호남에서는 야당의 변화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강진 칩거를 끝낸 손학규 전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벌써 10여 명의 의원이 함께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문재인, 안철수, 손학규로 꼽히는 야권 대선 주자의 행보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마당에 최순실 파장까지 정가를 강타하면서 대선 전국의 기상도는 더 깜깜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순천 지역 1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박근혜 퇴진 순천시민운동본부는 오늘 순천시청 앞에서 출범 시국선언을 하고 지금의 사태는 민주주의 파괴의 결정판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새누리당의 해체, 검찰의 철저한 수사 등을 촉구했습니다. 시민운동본부는 오늘 저녁 7시 시민들이 참여하는 촛불 집회를 진행하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전남대 여수캠퍼스 총학생회도 시국선언을 통해 비상식적인 위안부 합의와 백남기 농민 사망, 국정농단을 초래한 현 정권의 무능과 부패를 규탄하고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건설업체가 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된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말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만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K스포츠재단에 70에서 80억 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이 같은 거래는 실제로 성사되진 않았지만
부영 측은 이미 K스포츠 재단에 3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부영 측이 비선 실세의 압력으로 3억 원을 어쩔 수 없이 지원했다고는 하지만 지역 환원에는 인색하면서도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로비를 시도했다는데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외 관광 선진지 취재를 통해 여수시의 비전과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연 그대로의 해안을 배경으로 해양 레저 스포츠를 통해 관광객 유치에 성공한 인도네시아 발리를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과 롬복섬 사이에 위치한 발리. 제주도 면적 3배에 이르는 이 섬은 인도네시아 최대 관광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발리에서는 아무리 유명한 호텔이라도 3층 높이인 20m 이상의 건물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건물이 아름다운 자연을 능가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건물 높이를 법으로 규정까지 해놨습니다. 발리 곳곳에 위치한 해안도 곳곳의 특성에 맞게 개발했습니다. 고운 백사장과 높지 않은 파도로 유명한 누사두아 비치는 관광객들의 해수욕과 휴양시설로, 꾸따 해변은 높은 파도를 이용한 서핑 시설로 인기가 높습니다. 진바람 비치는 백사장의 시푸드 가게가 즐비합니다. 인근 어시장에서 잡은 생선으로 석양을 바라보며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안성맞춤입니다. Jadi kondisi objek wisata yang ada di Bali itu berbeda satu sama lain. Yaitu memang kita sudah menentukan ya pembangunan atau pengembangan kegiatan wisata. Misalnya kalau di 발리는 천혜의 해양 경관을 활용한 해양 스포츠 개발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파라세일링과 바나나 보트, 제트스키 등 해양 스포츠 종류만 10여 가지가 넘습니다. 발리 이곳 해변에서 이 같은 해양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센터만 40여 개가 넘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의 관광객이 해양 레저 스포츠를 즐기고 있습니다. 센터에는 관광객들이 해양 스포츠를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전문 강사를 비치해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이 가능합니다. water sport dan juga kita dekat dengan sarana yang ada di Nusa Dua. Nah, jadi di sana kita ada hotel yang bagus dan juga ada pemandangan yang bagus di Nusa Dua. Dan juga ada shopping mall-nya juga di sini. 해안뿐만 아니라 숲속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워터파크를 조성했는가 하면 크루즈를 타고 스노클링을 즐길 수 있는 관광 상품에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It's overseas, obviously, because we're from Australia. It's cheaper. There's everything to do. It's hot. The weather. 천연 그대로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풍부한 먹거리를 자랑하며 관광객만 한 해 400만 명이 찾는 인도네시아 발리. 단순한 휴양 개념에서 벗어나 이제는 최적의 해양 경관을 활용한 해양 레저 스포츠 천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광양시가 LF 아울렛 개점을 앞두고 대형 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조례를 제정해 기업의 지역기여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이 조례안에는 기업의 현지 법인화를 유도하고 지역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는 한편 일정 비율 이상 지역민을 채용하는 등의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광양시장이 상생협력에 기여한 대형 유통기업을 선정해 홍보하는 지원 시책도 마련해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전남도 의회에서 채택해 정부로 보낸 건의문과 결의문 10건 중 9건이 묵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대 전남도 의회 지난 2014년 7월 출범한 뒤 현재까지 59건의 건의문과 결의문을 의결해 청와대와 국회, 정부 부처에 보냈지만 처리 결과를 회신받지 못한 게 전체의 85%인 5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처럼 처리 결과가 묵살된 결의문 등은 농업 직불제 강화와 해양 쓰레기 수거 강화,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 등 지역과 밀접한 사안들이었습니다. 순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설립 운영되고 있는 상권 활성화 재단이 해체 위기입니다. 순천시 의회가 재단에 대한 예산 지원 대비 성과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운영비 지원을 보류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순천의 원도심. 순천시 상권 활성화 재단은 지난 2014년 중앙지하상가, 황금로 패션가 등 원도심 일원의 활성화를 위해 처음 설립됐습니다.
재단은 그동안 상권 통합 브랜드 구축, 신활력 증진 사업 등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왔지만 설립 운영 3년차 만에 해체 위기를 맞았습니다. 순천시 의회가 내년 운영비 5억 5천여만 원의 지원을 보류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의회는 국비 지원으로 운영된 지난 기간 동안 재단의 활동 실적이 미비하다고 봤습니다. 이 상권 활성화 재단이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또 정말 필요한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심도 있게 좀 검토해 봐야 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순천시 의회의 운영비 지원 보류 결정에 원도심 일원 상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단 설립 이후 상권 활성화 구역의 점포당 평균 매출액과 고객 수가 연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민관의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오히려 재단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가교와는 좀 다르게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시발점이 결과적으로 활성화 재단의 역할이 컸다고 보지요. 의회가 가시적 운영 성과와 함께 향후 가능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공동화된 원도심의 활성화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순천시 의회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수시가 공공비축미 매입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오늘부터 24일까지 관내 22개 수매장에서 2016년산 공공비축미를 매입합니다. 이번에 매입할 공공비축미는 지난해보다 4,700포대 정도 늘어난 5만 3천여 포대로 매입 때 우선 지급금을 지급한 뒤 산지 쌀값 조사 결과에 따라 사후 정산에 나설 계획입니다. 여수 지역 수산인들의 화합과 우정을 다지기 위한 수산업 경영인 한마음 대회가 오늘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24번째를 맞는 수산인 한마음 대회는 수산업 경영인 가족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펼쳐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오늘 대회에서 읍면동 노래자랑을 비롯해 줄다리기, 달리기 등 체육 행사를 통해 우위를 다졌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던 80대 노인이 실종 5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오늘 오전 11시쯤 순천시 서면에 있는 한 저수지에서 인근 마을에 사는 83살 이모 씨가 물에 빠져 숨져 있는 것을 수색 중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9일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아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으며 경찰은 치매를 앓고 있던 이 씨가 길을 잃고 헤매다 저수지에 빠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탄소자원화 국가전략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자치단체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늘 여수에 있는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전라남도와 여수시, 순천시 등이 참여한 가운데 탄소자원화 국가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맺고 탄소전환 플래그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